불면증이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무리한 것 때문에 더 그런 것 같네. 근데 한국에서 처방받는 약은 영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오늘만큼 이 약 한번 믿어보자. Hi, darling. 회사 마치고 근처로 갈 건데 오늘 돼지국밥 어때요? 돼지국밥 먹을 수 있어요? Of course. 맛집은 내가 찾았어요. 알겠어요. 이따 봐요. 제 여자친구는 2년 전 호주에서 왔습니다. 한류 문화에 푹 빠져서 한국 IT 기업에 취직도 했죠. 저와 결혼도 앞두고 있고요. 그런데 맛이 괜찮아요? Yeah, it's good. 여기 진짜 맛집 많네요. 요즘 불면증은 어때요? 계속 힘들어요. 한국에서 처방받는 약도 크게 효과가 없고. 잠을 잘 자는 게 보약인데 큰일이네요. 그러게요. 일단 나도 노력해볼게요. 밤에 잠 안 오면 나한테 전화해요. 고마워요. 약도 먹고 운동도 했는데 다 했는데도 잠이 안 와. 엄마, hi. Samantha, what time is it in Korea? 엄마, 여기 밤이에요. You still haven't fallen asleep? 그러게요.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요. You've been suffering from insomnia since you were a child. Do you want me to send you the medicine you used here? 그 약은 제일 잘 듣긴 한데 한국에서 그게 허용되는지 모르니까 일단 알아보고 다시 연락할게요. You said you were going to collapse because you couldn't sleep. I'll send it as soon as possible. 그래도 엄마 혹시 모르니까 제가 알아볼게요. Yeah, I've got some wool clothes for you here. I'll take care of it and send it. 고마워요, 엄마. 네? 액상대마가 발견됐다고요? 네. 일단 그 택배는 통과시키시죠. 수신자가 우편을 받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검거하겠습니다. 네. 주소지가요. 야구. 이거 뭔데? 우리 엄마는 호주에서 선물 보내주셨네. 당신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왜? 아니 이거 무슨 상황인데요? 이 택배 안에 액상대마가 들었습니다. 액상대마요? 이게 우리 엄마는 호주에서 불면증 치료제로 보내줬는데요? 이거 호주에서 합법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대마초는 불법입니다. 일단 세관 수사 끝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하겠습니다. 예? 네? 네, 호주와 우리나라는 법이 다른데요. 그걸 모르고 이제 엄마가 대마초를 보내신 것 같네요. 야, 일단은 고의가 아닌 만큼 법적 처벌을 면할 수는 있을 거는 같은데 일단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죠. 한국 문화를 좋아하던 사만다는 한국에 직장을 얻은 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한국에서 거주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알아온 불면증으로 힘들어했는데요. 한국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해 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호주에 있는 엄마에게 호소하자 엄마는 호주에서 불면증 약으로 사용하던 대마초를 사만다 모르게 국제 택배로 보내왔는데요. 엄마에게 온 택배인 줄만 알고 물건을 받은 사만다. 하지만 세관에서는 여기에 대마초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현장에서 사만다를 검거했습니다.
네, 자 최재현 변호사님, 사만다의 어머니가 지금 한국의 법을 잘 모르고 대마초를 보낸 게 이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이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외국인의 마약류 소지로 인한 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해외에서 이제 대마초의 소지나 투약을 좀 합법화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마초를 이제 국내로 반입하거나 또는 국내에서 소지하다가 이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일도 사실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자 이게 본의 아니게 대마초를 밀반입한 상황이 되는 건데 이게 처벌 수위가 좀 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과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 그리고 이제 대마를 모두 이제 마약류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대마초도 아주 위험성이 높은 마약류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대마초를 소지하는 것은 이제 큰 처벌을 받게 되는데 예. 구체적으로는 이제 수출이나 수입 목적으로 대마초를 소지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대마를 매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그리고 이제 단순히 섭취를 목적으로 소지한다고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보낸 대마초를 피운 것도 아니고 그냥 보내온 택배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바로 검거됐단 말이죠. 이것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사실 이제 이렇게 국제 택배나 이제 국제 우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대마초나 합성 대마 혹은 이제 불법 마약류를 이렇게 배송받는 범법 행위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배송받는 수입업자들은 실제 이제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배송을 받거나 네. 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수령하게끔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관에서도 실제 수령자를 이제 검거하거나 잡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따라서 세관에서는 이런 이제 마약류가 통관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바로 회수하지 않고 일단 임시 통관을 시킨 다음에 실제 택배를 수령하는 사람을 추적해가지고 이제 소지하거나 투약하거나 하는 것을 이제 검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만다의 경우에도 이런 이제 수사 방법에 따라서 검거가 된 것이고요. 예. 그래서 만약 이제 실제 투약을 목적으로 마약류가 들어있는 택배를 알고 수령했다라고 한다면 수입 목적 이제 소지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드라마 볼 때 사만다 씨가 대마초를 반입한 게 고의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엄마가 불법인지 모르고 한국으로 보냈고 심지어 그 용도가 불면증 치료용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만다 씨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 국내에서도 의료용이나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이 취급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러한 목적을 위한 취급은 의료인이라든지 아니면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람들만 취급을 할 수 있고요. 네. 그 절차나 폐기 등의 과정도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만다 씨의 경우에는 뭐 치료용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제 마약류 취급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소지하는 것은 일단 불법입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사무장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이제 그 행위 자체는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고의가 있느냐도 이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사례만 봐서는 이제 사만다가 실제로 그 택배를 수령할 때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약이 대마초 성분이 든 약이었는지 이건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소지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우리 형법은 미필적 고의도 고의성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만다 씨는 아마도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고의가 없다 이런 것을 좀 분명하게 입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게 어쨌든 미필적 고의도 고의로 인정이 되는 만큼 정말 입증을 잘 해야 될 텐데 자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될까요? 호주에 있는 어머니가 한국에 오셔서 진술을 해야 됩니까? 네, 만약 필요하다면 호주에 거주하는 어머니가 한국으로 와서 이제 직접 증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만다가 이제 어머니와 나눈 문자 메시지 중에 만약에 이제 대마초 성분의 약을 보내지 말라 하는 내용이 있다거나 또는 뭐 사례 내용처럼 대마초 성분이 든 약이 한국에 허용되는지 확인해보고 알려주겠다 이렇게 이제 좀 약간 보류시키는 문자 내용이 있다면 네. 사만다 씨가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좀 입증할 수 있는 간접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아무래도 사만다 씨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 법을 잘 모를 테고요. 또 조사받을 때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국어가 서툴거나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수사기관에 등록된 통역인을 조사 과정에 참여를 시킵니다. 이제 다만 이러한 통역인들이 정확하게 자신의 말을 잘 전달을 하는지 아니면 이제 그러한 진술이 조서에 잘 반영이 되어 있는지 또는 자신의 취지대로 그러한 기록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당 외국인은 그 조서를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혹여라도 이러한 이제 번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걸 나중에라도 바로잡기 위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영상 녹화를 좀 해달라 하고 신청을 해서 영상 녹화로서 남겨놓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게 만약에 그 사만다 씨가 대마를 소지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 어떻습니까? 이게 호주 사람이니까 호주법을 적용받게 됩니까? 아니면 국내법, 우리 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까? 사무장님께도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이제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라고 하더라도 그 외국인은 국내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이제 이런 것을 속지주의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이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는 이제 속인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법률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 외국인이 국내법을 위반해서 처벌을 받게 되면 이제 강제 추방이 될지 여부도 사실은 큰 쟁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 자, 외국인에게 강제 추방 조치는 정말 엄청난 처벌인 것 같은데 이 강제 추방이 결정되면은 뭐 언제까지 나가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요, 이제 외국인의 이제 국외 추방과 관련해서는 뭐 한 3가지 정도가 규정되어 있는데 강제 퇴거, 이제 출국 권고, 그리고 출국 명령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강제 퇴거의 경우가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출입국 관리법상 가장 강력한 이제 강제 추방 처분이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이제 석방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법무부령으로 정한 뭐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강제 퇴거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와 좀 다르게 이제 출국 권고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롭게 이제 출국할 수 있게끔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건데 출국 권고를 받게 되면 5일 이내에 출국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그 5일 이내에 출국을 하지 않으면 이제 법무부에서는 출국 명령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네. 출국 명령을 받고 나면 이제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출국을 해야 되고요. 그것도 지키지 않으면 이제 강제 퇴거 명령을 받게 됩니다. 강제 퇴거 명령을 받게 되면은 이제 보호소에 수감이 되어 가지고 강제 퇴거 절차로 이어지게 되고 다만 이제 출국 권고나 출국 명령이나 이제 강제 퇴거 사유는 각각 이제 법률에 자세하게 좀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내용도 이제 복잡하기도 합니다. 해서 이제 이런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대응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요. 강제 퇴거 처분이 내려지면은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강제 퇴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이제 구금되었다가 퇴소할 때 출입국 사무소로 인계가 되고요. 네. 그 출입국 사무소 내 보호소에 있다가 최종적인 처분을 받게 되는 절차로 갑니다. 만약에 이제 구금되어 있지 않았던 외국인이라면 이제 사범 심사를 위한 출석 통보를 받게 되고 그 사범 심사 결과에 따라서 강제 퇴거 명령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보호소로 이감이 되어 가지고 강제 출국 절차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강제 퇴거 명령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제 강제 퇴거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이제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이의 신청 이후에 다시 뭐 행정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는 절차도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보호소에 이감되어 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 하면 보호 일시 해제 신청도 사실은 가능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자세한 부분들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이 대마초가 불법인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이를 소지해서 문제가 된 건데 만약에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 그럼 한국인이 외국에서 대마초를 소지했다 이러면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네, 사무장님 말씀은 이제 지금 사례와 이제 반대되는 경우를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제 이런 경우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외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네.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서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제 다만 이제 단순 소지는 이제 해외에서의 단순 소지는 입증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법률상 처벌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다만 해외에서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섭취했다거나 해서 이제 그 후에 국내로 귀국한 뒤에 모발 검사 등으로 이제 투약 사실이 확인되어서 처벌받는 경우는 덜어 있습니다. 네. 자, 사실 요즘 뭐 이런 대마초를 비롯해서 마약 관련 사건들이 또 종종 보도되는데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더로이어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마약 사건을 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선 이제 대마초를 이제 해외 직구와 같은 방법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이제 국내 유통시키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적지 않고요. 예. 또 자신도 모르게 합성 대마를 이제 유흥업소 등에서 섭취를 하다가 이제 다른 공범들이 이제
발각되는 바람에 같이 처벌받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원이나 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또는 네. 이제 간호조무사 같은 분들이 프로포폴과 같은 마약류를 제대로 이제 폐기하지 않거나 네. 그러니까 그 마약류를 몰래 이제 투약하다가 처벌받게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모든 마약 관련 사건들은 그 처벌을 이제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해외 국가들 중에는 대마초가 합법인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거주를 하면서 그 그러니까 생필품 중에서 쓰고 있던 것들 중에서 대마가 들어간 성분이 들어간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일이라든지 그럴 수 쿠키라든지 있죠. 예. 이런 거를 무심코 국내에 들여왔다가 처벌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해외 국가 중에는 뭐 호주라든지 미국의 일부 주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허용된 태국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대마초가 합법화된 나라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국가에서 대마초 성분이 들어가 있는 오일이라든지 뭐 말씀 주신 쿠키 같은 것들을 사서 오다가 발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해외 여행 중에 자신도 모르게 뭐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 갔다가 이제 쿠키를 먹고 귀국했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모발 성분에서 대마초 성분이 발각되어 가지고 오. 뭐 조사를 받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이런 문제를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요. 이제 대마초 허용 국가를 방문할 때는 이런 쿠키나 오일 이런 것들 섭취를 좀 조심할 것을 많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하고 가야겠네요. 그렇죠?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또 사만다 씨 그리고 시청자분들께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사만다 씨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가 보낸 택배 때문에 대마초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초 소지가 불법이라는 점 분명하게 좀 아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만다 씨가 해당 택배 안에 대마초 성분이 들어있는 불면증 치료약이 있다 이런 것들을 사실 몰랐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마초 소지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좀 입증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입증 방법과 관련해서는 어머니 진술을 좀 확보를 하고 그동안 어머니와 나눈 문자에 좀 유리한 내용이 있다면 이걸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분들하고 상의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